여러분 반갑습니다. 달치쌤이에요. 독서문화 캠프 참여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너무너무 재밌어 보여서 이번 캠프 참가해서 재밌는 시간 많이 가지고 책에 대한 매력을 많이 느껴갔으면 좋겠습니다. 반가워요. 지금은 제가 되게 다양한 걸 하고 있잖아요. 선생님도 하면서 음악도 하고 뭐 크리에이터도 하고, 어릴 때도 되게 욕심이 많고 막 이거저거 많이 하는 학생이지 않았을까 다들 예상하시는데, 되게 그냥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하는, 다른 거 다 귀찮아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좀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성격이 계속 바뀌면서 자랄 수 있었던 것 같고, 되게 소극적이었다가 발표도 항상 무서워가지고 누구 앞에서 내 얘기를 하는 게 막 벌벌 떨던 학생이었는데, 나중에 한 고등학교 이때쯤에는 앞에 나가서 막 재밌는 활동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거저거 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를 기억하는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존재감이 그렇게 센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기억하는 친구들은 쟤 왜 공부 잘하지?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그렇게 막 열심히 안 하고 늘 귀찮아하고 이렇게 맨날 잠도 많이 잤고, 선생님들께 참 죄송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에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항상 궁금해했어요. 너는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데 왜 공부를 잘해? 이렇게 뭘 하고 놀고 막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되게 늘어져 있는 그런 캐릭터였고, 뭐 책을 읽거나 막 이런 건실한 음악을 듣거나 이런 건실한 취미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핸드폰 게임 같은 것도 많이 했고, 웹툰에도 좀 많이 빠져 살았던 것 같고, 공부는 혼자 진짜 해야 돼서 억지로 했죠. 일단 저는 아직까지도 동영상을 잘 못 봐요. 글이랑 이미지가 더 편한 사람인데, 일단 웹툰을 정말 많이 봤던 것 같고, 아마 연장선이니까 웹소설 같은 것도 많이 읽었고, 진득하게 앉아서 책을 읽는 거는 조금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좀 읽을 수 있는 건 정말 집중도가 높은 추리소설, 아니면 해리포터 같은 그런 완전 판타지 요소가 있는 소설들? 지금은 제가 산문집이나 이런 그런 문학적인 것들, 에세이 같은 것도 많이 읽어보려고 하는데, 그때는 제가 읽는 것들에 비해 그게 조금 이렇게 덜 자극적이니까 손이 많이 안 갔던 것 같아요. 저도 책으로 멋 부리는 걸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인테리어 같은 거 책으로 막 예쁘게 해놓고, 읽고 싶은 책 막 있으면 조금 읽은 다음에 이거 좋구나 한 다음에 누구한테 선물할 때 쓰기도 하고, 막 이렇게 전시도 해놓고. 책은 되게 좋아하는데 책을 읽는 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사소한 거예요. 저는 새로운 거라서 안 해보려고 했던 것들이 많았는데, 일단 노래방 가는 거? 노래방 가서 노래를 하는 거? 되게 노래를 당연히 못하니까 그러면 가면은 그냥 저는 구경만 했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만났던 제 친구들은 내가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불러야 돼, 이런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럴 수 있었던 거죠. 그냥 부르면 재밌으니까 그냥 부르는 거구나. 저는 이제 안양 사람인데, 그러면 서울에 오히려 안 가게 되잖아요. 웬만한 거 다 있으니까. 안양 1번가만 가도 다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 가는데, 근데 그때 친구들은 야, 서울 가봐야 된다, 지하철 타고 일단 가보고 삼청동 가가지고 그냥 이러면서 보고 오고, 딱히 뭘 안 해도 재밌잖아요. 그 낯선 거를 마주하는 거 자체가. 그런 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진짜 어릴 때부터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기억에 남는 두 분이 계세요. 정말 좋은 선생님을 제가 만났거든요. 초등학교 때 뭐든 다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었던 학생이었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만난 선생님이 학교 생활 자체를 굉장히 즐겁게 만들어주신 분이 계셨어요. 매일매일 학교에 가고 싶고 너무 즐겁고 재밌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주셨고, 지금 생각하면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았다는 걸 선생님이 되고 나서야 느꼈어요. 굉장히 많은 시간과 관심과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쏟아주셨고, 그런 것들이 모르는 나이에서도 그걸 많이 느낀 거죠. 학교를 되게 좋아하면서 애들이랑 관계도 많이 좋아지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신 분이 계셨고, 중학교 때 정말 좋은 선생님을 한 분 만났었는데, 과학 선생님이셔서 우주소년단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재밌는 실험도 많이 하고 되게 소극적인 학생이었는데 이런저런 대회도 참가하고 막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나가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덕분에 제가 많이 바뀌었던 타이밍이었는데 그래서 과학이 너무 재밌게 느껴졌고 그때 그래서 그게 쭉 이어져가지고 대학교 때까지도 계속 과학이란 그 과목의 흥미는 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분은 진짜 에너지가 엄청 넘치셨어요. 왜 선생님들 중에 좋은 선생님을 떠올리면 되게 무서운 분이 오히려 떠오르잖아요. 그분이 되게 무서우셨는데 오히려 다른 선생님들보다 그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러면서 듣는 그 시간이 더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또 해가지고 그러면서 차차 학창 시절에 좋은 선생님들 덕분에 키워온 꿈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나를 떠올릴 때 이런 분들처럼 남고 싶다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했고 정말 즐거운 교실을 만들어주고 싶었고 막 엄청 특별한 경험, 막 엄청난 걸 배워가고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매일매일 30명이 전부 다 웃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거에 조금 초점을 맞추기도 했고 무섭게 해야겠다. 애들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교사는 더 피곤해지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곤함을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이 망가지지 않게 좀 긴장을 계속 해야겠다. 진심으로 애들을 대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죠.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 그때 제가 창가의 토토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안 그래도 이 선생님이 저한테 학교라는 그 공간 자체의 의미를 굉장히 변화시켜 주신 분이었는데 그 창가의 토토라는 책에 나와 있는 학교도 굉장히 의미가 다르잖아요. 정말 학생을 존중하고 정말 나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른이 되고 나서 보니까 쉽지 않은 거잖아요. 누군가의 에너지가 정말 쏟아부어져야 학생이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를 실제로 하고자 이뤄내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충격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 나이에도 이런 멋있는 어른들이 세상에 있구나. 나도 진짜 멋있는 어른이 돼야지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막 항상 즐거워 보였던 그 느낌이 기억이 나요. 이 토토가 글을 앞부분에서 느껴지잖아요. 좀 이상한 애네 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 학생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거 보면서 나까지 행복해지고 모두가 이렇게 행복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했던 초등학교는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과목의 느낌보다 사회화의 기능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정말 매일 싸우고 매일 화해하고 저랑도 제가 맨날 혼내고 저랑도 화해하고 근데 사람이 그 화해하는 과정에서 많이 성장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지켜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실제로 아이들이 변해요. 큰 변화를 막 욕심을 처음에 냈다가 실망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정말 작은 변화,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내가 계속 진심을 보여주니까 생기는 그런 변화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뿌듯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늘 혼나는 아이들. 어릴 때부터 교실에서 늘 이제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규율의 어떤 계속 벗어나는 행동을 주로 했던 아이들은 혼나는 거에 이미 익숙해져 있고 어른들에게 반감이 조금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이 이미 깔린 채로 선생님과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선생님들도 뭐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만든 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엇갈린 마음이 있는 건데 그거를 처음에 마주했을 때 되게 속상했어요. 나는 진심으로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구나 하는 마음에 막 약간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고 했는데 근데 정말 약간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말 걸고 계속 칭찬하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샌가 마음을 열어요. 진짜 갑자기 정말 갑자기 손편지를 써온다거나 아니면 맨날 싸우던 친구한테 어느 날 갑자기 친절하게 한 다음에 저한테 와서 자랑해요. 저 오늘 선생님 이렇게 하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때 정말 와 이렇게 오죠. 그 아이는 가볍게 저한테 얘기를 하지만 그 가벼운 생각 자체가 생기기가 쉽지 않은 거라는 걸 저는 아니까 내가 한 게 아무 의미가 없진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랑 좀 힘을 많이 얻죠. 독서성을 만들거나 이제 선생님이 돼서 독서 교육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지금까지 생각이 되게 이렇게 변했어요. 처음에 독서 교육에 대해 공부를 할 때는 독서 교육을 굉장히 잘하시는 선생님께 가서 배우잖아요. 교실에서 이렇게 아이들과 독서 교육을 하면 좋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교실에서 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분만큼 어떤 독서에 대한 능력이 안 되니까 아, 나는 독서 교육을 못하는 건가? 큰일 났다 이랬는데 저만 할 수 있는 독서 교육이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꼭 독서라는 걸 그렇게 무겁게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 건데 내가 너무 멋있게 가져가려고 했구나. 나는 그렇게 멋있게 책을 읽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독서 이야기들을 아이들과 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도서송을 만들 때도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좀 최대한 그런 거에 많이 맞췄던 것 같아요. 약간 게임하듯이 책을 한 장 한 장 그냥 팔랑팔랑 읽어보자. 아이들이 최대한 독서를 가볍게 느끼고 재미있게 느끼는데 조금 초점을 맞춰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싫었어요. 독후감 쓰는 거는. 지금 와서 고백하지만 그 네이버 지식인에 있는 독후감 그대로 옮겨 쓴 적도 굉장히 많았고 그때는 진짜 그거에 대한 의미나 왜 해야 되는지를 전혀 생각을 못했어서 또 요즘 진짜 내가 읽고 싶어서 책을 찾아 읽은 다음에 그걸 조금이라도 기록해 놓고 나서 나중에 보면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 어플 같은 거 이용해서 이렇게 해놓고 하면은 쓰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게 너무 막 멋있으니까 아, 나 책 몇 권 읽었네 이렇게 아이들이 그런 딱 이 좋은 점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거 느끼기 전부터 이게 그냥 숙제로 이렇게 와버리니까 안타까워가지고 원래는 옛날에는 진짜 남는 시간에만 책을 읽었었는데 시간을 내서 책을 좀 읽어보자라고 애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릴 때는 손이 많이 안 갔던 그리고 또 제가 아무래도 가사를 써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창작을 하기 위해서 어떤 좋은 단어들을 흡수해야 한다라는 마음에 산문집이나 아니면 시집, 에세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읽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박정민 배우님이 쓰신 책이 너무너무 좋았고요. 굉장히 유쾌하게 그러면서도 진짜 이분이 책을 정말 많이 읽으셨구나 하는 그런 게 느껴져서 너무 멋있는 책이었고 박준시님 산문집이 되게 좋았어요. 아, 이런 내용으로 나도 가사를 막 써야겠다 생각해서 영감 받아서 막 가사를 쓰기도 하고 어떤 말들은 누군가의 마음에 남아서 그렇게 있는다 이런 말들 그런 글귀가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말이라는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 그냥 그 사람이 소소하게 일기장처럼 써놓은 글들을 읽는 게 더 재밌어요. 누군가의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노크하고 열어가지고 이렇게 구경하는 느낌? 근데 진짜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목표가 내가 진짜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건 뭐지? 내가 되고 싶은 건 뭐지? 했을 때 아무튼 좋은 선생님이에요. 네,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건 뭐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한 길이 다들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되게 특색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됐고 저만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게 됐잖아요. 이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 굳이 공무원일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왜냐면 공무원에는 대중 앞에 나서기에는 민원이라는 제도도 있고 가진 게 많으니까 싸워야 할 것들이 많은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내가 가진 걸 좀 내려놓고 이런 연금 아니면 평생 직장 안정적인 거 이런 거 내려놓고 교사라는 그 업만 가져가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만뒀죠. 근데 선생님이라고 늘 계속해서 소개는 해요. 초등학교 교사였던 아니면 출신 이런 거 아니고 저는 여전히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중국의 어떤 선생님이 퇴사하시면서 이렇게 사표에 이제 글을 쓰고 가신 그런 사진을 누군가가 이제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넓다는데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선생님이 그만두셨대요. 근데 저도 딱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애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려면 제가 세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가서 많이 부딪혀보고 이런저런 재밌는 즐거운 얘기를 많이 쌓은 다음에 다시 교실로 가서 웃으면서 그 얘기 좀 나누고 싶어요. 저는 무지개 색깔을 가진 사람인데 빨간색을 유튜브에 올렸더니 사람들이 저를 빨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끔 푸른빛을 내면
좀 왜 저러지? 혹은 저의 푸른빛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쟤 왜 빨간 척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나는 빨간색도 난데? 파란색도 난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런 혼란이 조금 처음에는 굉장히 심했어서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까지 간 것 같아요. 나도 다른 사람을 볼 때 내가 보는 색깔만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파란색을 보여주면 되는 거고 제가 목소리를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그만할게요 라는 결정을 그래서 그냥 한 거고 누구나 하는 고민일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정답은 없겠죠? 근데 내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지 않는 선까지만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힘들었었어요. 그 괴리감에 너무 빠지지 않고 제 모든 색깔을 사랑하면서 그걸 다 보여주면서 살아보려고요. 정답은 없잖아요. 내 정답은 뭐지? 출제자가 늘 본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내 답안지를 채점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나는 뭐가 중요할까? 나한테 없어서는 안 되는 건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갖고 싶은 것들은 되게 많고 남들이 가진 걸 보면서 부러운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걸 생각해요. 나한테 그럼 없으면 안 되는 건 뭐지? 난 이게 없으면 내 인생이 아니야 하는 나만의 것 그런 것들을 많이 계속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정하게 나와의 대화를 해야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거는 다른 사람 인스타그램을 보거나 다른 사람의 어떤 성공담을 보거나 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 말고 저는 제 인생이 재밌어야 돼요. 나중에 눈 감을 때 진짜 재밌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저는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 돼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바글바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 불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오히려 포기할 것들을 깔끔하게 포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많이 뭐라 해요. 너 유튜브 채널 구독자 그렇게 많으면 야, 너 요만큼만 뭐 해도 바로 이렇게 될 거고 부모님도 고생 안 시키고 할 텐데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는데 그게 저를 행복하게 만들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진짜 나를 위한 과감한 결정을 하면서 살 수 있는 힘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 진짜 내 안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부모님이죠. 일단 부모님이 현명하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처음에 이제 유튜브 시작했을 때 안 좋은 시선들도 많았거든요. 제가 아무리 진심을 담아서 얘기를 해도 듣지 않으시는 분들이 이제 돌을 많이 던질 때 이제 어머니께서 야, 너가 돌을 맞는다는 건 네가 지금 맨 앞에 있다는 거다. 멋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힘이 났던 기억도 있고 이제 그만둘 때도 사실 많이들 여쭤보세요. 그만둘 때 부모님이 안 혼내셨냐. 저의 노력을 같이 아쉬워해 주셨어요. 그냥 임용 공부하거나 이런 거 한 거 고생했는데 아깝지 않느냐 요 정도 하셨지 제가 앞으로 걸어나갈 걸음에 대해서는 걱정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런 말은 한마디도 안 하셨거든요. 너는 무인도에 가서도 어떻게든 잘 살아남을 애라 걱정 하나도 안 된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믿어주셔가지고 많이 힘이 되죠, 진짜. 그리고 정말 그 선생님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은 굉장히 오랜만에 최근에 다시 연락이 닿아서 많이 못 드렸는데 특히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는 자주 찾아뵙고 연락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뵐 때마다 학생들을 대하는 그 마음을 다시 이제 보고 또 제가 배우고 되새기고 오고 진심으로 아이들한테 다가가는 모습을 갑자기 울컥하네요. 이렇게 거울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 며칠 전에 이제 다이빙 하시는 분이랑 연락이 닿아가지고 그걸 배우러 가봤어요. 이제 5m 되는 엄청 깊은 수영장에서 이제 숨을 참고 프리다이빙을 하는 걸 한번 체험을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거에 빠져 살고 있구나라는 거를 많이 보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내가 빠질 곳은 어딜까 생각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설레요. 애들 만나서 진로 특강 같은 것도 자주 하고 그냥 이제 기간제 짧게 이제 빈 자리에 가서 아이들 만나서 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진짜 제가 원하는 게 뭔지. 그래서 사실 그만둘 때도 당연히 고민을 너무 많이 했고 나중에 후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자신만만하게 저는 좋은 선생님이 평생 꿈입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멋진 꿈을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내 꿈이 뭐지? 라고 고민하는 그 순간이 그렇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생각할 거예요. 진짜 50, 60이 돼서도 그걸 끊임없이 생각한다면 그게 제일 멋있는 거고 정답을 찾을 수 없는 게 사실 저는 설레는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 제가 아까 프리다이빙을 만난 것처럼 계속 다양한 걸 만날 거고 어떤 거에 빠질지 모른다는 것 자체가 좋거든요.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만날 수 있는 게. 기쁜 마음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과의 대화를 진짜 많이 해보고 내가 작은 거라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크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서 난 이런 걸 해냈다. 또 뭘 해낼 수 있을까? 나아가는 힘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지. 못하는 거에 집중하면 사실 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해낸 거에 집중해가면서 또 어떤 걸 해낼 수 있을까 찾아가는 발걸음을 좀 설레게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책이랑 근데 아까 제가 표현했던 게 그냥 제가 생각하는 책이랑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세상에 이렇게 노크하고 이렇게 열어가지고 와 이렇게 구경하는 거 되게 재밌잖아요. 누군가는 되게 잔잔하고 누군가는 완전 스펙타클하고 동시에 나도 내 이야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일정 기간 동안 아무 계획이 없는 게 계획이에요.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저. 근 3년 동안 정말 잠이 많은 사람인데 선생님 하면서 음악 하면서 유튜브 하느냐고 잠이 정말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활동할 때 진짜 세웠던 신념이 아 이게 교실에는 영향을 안 가게 하자. 다 보니까 건강을 그냥 완전 해치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생각을 텅 비우고 푹 쉬다가 내년쯤에 책을 하나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얘기들이 내 안에 많이 고이면 열심히 작사하듯이 가사 썼듯이 이제 글로 풀어내서 책도 한번 써보고 안 가본 세상 많이 가보면서 계획을 다시 세우고 싶어요. 그때 가서. 저는 이제 대학교 때도 계속 알바를 많이 했었던 사람이고 선생님이 되고 나서도 얼마 안 돼서 제가 이제 유튜브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방학 때 그냥 늘 뭐가 있었거든요. 좋은 일들이. 그래서 여행을 못 갔어요. 한 번 갔어요. 긴 여행을. 유럽을 한 번 갔다 온 게 그래서 그 기억이 너무 저한테 강렬해서 퇴사하자마자 한 1년 정도 막 떠나 있고 싶은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유튜브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많은 친구들이 좋아해주고 저를 기다려주고 있다는 걸 너무 제가 감사하게 알고 있는데 사실 유튜브가 저랑 안 맞아요, 적성에. 저는 계속 이제 저를 기록해야 되고 막 사진을 찍어야 되고 평소에 화장도 잘 안 하는 편이라 그런 게 쉽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유튜브에 담고 싶은 얘기가 생기면 그때 다시 할 것 같아요.